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손흥민 씨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예상치 못한 보도가 나왔습니다. 손흥민 씨를 협박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40대 남성과 그리고 또 임신을 했다라고 했던 그 여성 둘 사이의 녹취가 또 공개가 된 건데요. 이 녹취 파일을 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.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 명의 사람이 사실상 손흥민 씨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논란에 대해 가지고 약간 저는 좀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그 혼외자 때문에 곤혹을 치렀던 사람이 정우성 씨 아니겠습니까?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? 저도 이제 뭐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. 애를 그런 식으로 낳았는데 자기가 아빠 노릇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혼외자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실상 드러난 팩트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와 사귀었던 여성이 임신을 한 거는 명백한 팩트고, 그리고 그 아이를 지웠다라는 것도 명백한 팩트입니다. 그런데 손흥민 씨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지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돈을 3억을 건넸다라는 것도 팩트거든요. 아니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아한 게 이건 거예요. 정우성 씨는 애를 일단 낳기는 낳았고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뭐 혼외자로서 그렇게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은 다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고,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와 사귀었던 여성이 애를 낳았는데 애를 갖다가 낙태까지 했어. 근데 그거를 입마감하기 위해서 외부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3억을 줬어라고 한다면, 글쎄요,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손흥민 씨 케이스가 훨씬 더 나쁜 케이스 아닌가요?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. 자,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 가지고 손흥민 씨 측에서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처음에 같은 경우는 손흥민 씨가 당사자가 뭐 협박 사실도 알지도 못했고 매니저가 막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뭐 3억을 건넸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왔던 것 같은데, 이제는 또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이제 돈을 준 걸로 또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계속해 가지고 말이 바뀌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, 명백하게 그렇게까지 또 손흥민 씨가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계속 좀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논란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일단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온 얘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임신 사실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협박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B 씨가 이제 그 40대 남성인데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하죠. 누구애인지 알아. 누구애인지 정확히 알아라고 했더니 그 여성이 누구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더니,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죠.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동시간대에 그 시기에 손흥민 씨랑도 사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사람 전부 다 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임신이 됐었을 때 이게 지금 손흥민의 애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또 다른 남성의 애인 것인지 그게 이제 판단이 안 됐던 것이죠.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협박범 입장에서는 협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손흥민 한 사람한테만 갔어야 되는 것인데 두 사람한테 다 가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.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. 양쪽의 연락을 다 했다며. 양쪽의 연락을 다 했다. 아니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너 그게 혼인빙자 사기가 될 수 있다. 양쪽 남자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, 그래서 지금 내가 대가리가 아픈 거라고,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될지 모르니까. 이 아무래도 이제 그 협박범 같은 경우는 동종도 전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 나름대로는 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뜯어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았었나 봐요. 그러니까 저렇게 답답함을 느꼈나 본데. 자, 일단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시간대에 사업가라고 하는 한 명의 남자와 그다음에 손흥민 씨와 같이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두 명의 남자, 손흥민 씨와 사업가가 이 여성의 협박에 대응했던 방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보니까 두 명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었는데 사업가인 남성 같은 경우는 무대응이었고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응답을 또 했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 임신 5주에서 6주차가 됐다라고 여자가 또 밝혔다라는 거죠. 글쎄요,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
모르겠습니다. 이 사업가 남성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었다라는 걸로 봤었을 때 '내 아이가 아닐 거야.'라고 하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,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'내 아이일 수도 있다.'라고 하는 걱정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분석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, 관계도까지도 이렇게 막 정리가 되게 됩니다. 제일 오른쪽에 이제 그 B씨, 40대 남성 협박했다라는 사람이 있고, A씨 여성이 있는데, 밑에 지금 새로운 인물이 있죠. C씨라고 하는 무당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돼요. 이 사람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, A씨 같은 경우는 신상이 확인된 거는 요 정도만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. 29살의 여성이라고 하고요. 프리랜서로 제품 광고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뭐 직업도 뭐 이렇게 뭐 고정적인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,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, 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손흥민 씨랑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데, 손흥민 씨가 이런 좀 여자와 엮이게 된다라는 것도 참 진짜 좀 급떨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협박범 같은 경우는 41살의 남성이고, 그리고 또 공갈 미수에 대한 또 전과가 있다라고 하고,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무당인데, 이 무당이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라고 해요. 심지어 이제 그 이 여성의 6월 임신 사실을 갖다가 예측했던 그런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사가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여자가 더 이 무당한테 신뢰를 갖다가 하게 됐던 것이고,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여성이 이제 그 애를 지울 때도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고,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손흥민 씨로부터 받았던 돈의 일부 8천만 원을 갖다가 이 무당한테 또 건네주기도 했었다라고 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팩트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원래는 간단한 내용이었던 거예요. 손흥민과 전 여친 A씨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, 혼전 임신이 이루어졌고, A씨가 손흥민 씨 측에 3억을 요구를 했고, 손흥민이 받아들였던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4일 손흥민을 A씨가 만났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씨가 손흥민 씨에게 내가 애를 지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문자로도 얘기하고 대면에서도 얘기를 하고, 내 입장은 바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입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25일 날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. 아니 그러면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 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뭐가 됐든지 간에 남의 애라고 할지라도, 남의 애가 됐거나 내 애가 됐거나 그 애를 갖다가 혼전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애를 지우는 거를 사실상 같이 지금 동조했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우성 씨보다 훨씬 더 케이스가 나쁜 거 아닌가요? 저는 사실 애를 낳기는 낳았잖아요. 근데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혼전 임신이다,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내 어떤 그 이미지에 타격이 될 것 같으니까 애를 갖다가 지우게끔 그렇게 하고, 그리고 그 지웠다라는 사실조차도 이거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여성한테 3억을 줬다,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. 날짜가 지금 봤을 때 24일 날 이 여자와 손흥민 씨가 만났고,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여자가 애를 지우겠다라고 또 확인을 해줬었고, 그리고 25일 날 돈을 이제 그 입금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, 애를 지웠다라고 하니까 명명백백하게 손흥민 씨가 애를 지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, 애를 지웠다라는 걸 또 감추기 위해 가지고 돈을 줬다,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무당에 대해 가지고 뭐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를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,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? 이 여자가 무슨 뭐 무당한테 의존을 했거나 손흥민 씨한테 3억을 받은 걸 뭐 어떻게 했거나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분명한 사실은 손흥민 씨가 제가 보기에는 정우성 씨보다 케이스가 훨씬 더 나빠 보인다라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2번 가까이 이렇게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, 이 남성으로부터까지 추가로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, 야 이거 돈 준다 그래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 같은데, 글쎄요, 저는 암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우성 씨를 욕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씨도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진짜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손흥민 씨인데,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이 사생활조차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지. 이 손흥민 씨가 다른 이제 그 또 유명 아이돌이나 무슨 뭐 저기 뭡니까, 연예계 있는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이제 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, 그렇죠? 뭐 사귀냐 안 사귀냐, 여자 측에서는 사귄다고, 뭐 손흥민 씨는 안 사귄다고 이랬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, 왜 이렇게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지 참으로 진짜 제가 다 부끄럽네요. 대한민국의 그래도 축구 영웅인데 이 정도까지도 이게 관리가 안 되나 싶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